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카카오 스토리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카카오 스토리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닷컴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SNS와 연계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계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간단하게 카카오 스토리 서비스에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회원 가입을 통해서 새롭게 정보를 넣어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동되는 카카오톡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카카오톡은 카카오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는 모바일 SNS로서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어플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이외에도 모바일 그룹 SNS를 할 수 있는 카카오 그룹, 그 다음에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 뮤직, 또한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 패션 콘텐츠와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스타일, 또 모바일과 웹 통합 그룹 서비스인 카카오 아지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카카오톡과 가장 관련이 있는 카카오 스토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 스토리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내걸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 두 개는 하나는 나와 그들의 일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가 알아야 하는 그들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로서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친구 신청을 하여서 카카오 스토리에서 또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를 통해서 나누고픈 진짜 친구들에게만 나의 사진과 소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이렇게 친구들과 일상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상대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며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20일에 출시가 되었으며 열흘 만에 1000만 명 이상이 가입했고 5월 초에는 약 16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리웨어로 제공됩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애플의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언어로는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카카오톡과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는 한 장의 사진만을 프로필로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미니 프로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개와 친구 공개의 기능이 있고요. 사진 공유 기반 한국형 SNS입니다. 단점을 들 수 있다면 닉네임 변경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친구를 최대 500명까지 맺을 수 있다는 점, 사진 배열 시에 썸네일이 깨져서 깔끔하지 못하다는 점, 초기 시절에 가로 모드 오류 확인 이후로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SNS로는 미투데이, 스푼, 싸이월드, 요즘, 라이브리, 와글, 스타플,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사진 예쁘게 꾸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필터로 사진을 예쁘게 꾸미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업로드하실 때 원본을 선명하게 또는 따스한 느낌이 들게 그늘지게 화사하게 또 겨울 느낌이 나거나 가을 느낌이 나도록 또 밝은 빛의 효과를 또 무지개 효과, 흑백 효과를 여러분들이 쉽게 터치만으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말 대신 스티커로 공감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 감정 스티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공감하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과 연계된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는 카카오톡과 친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그 프로필에 동그란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1대1 대화를 눌렀을 때 다른 썸네일 사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진이 보여지는 경우, 이 친구는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의 프로필 사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사용하지 않고 카카오톡만 이용할 시에는 한 사람당 한 장의 프로필 사진밖에 올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와 연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프로필에 넣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카카오 스토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를 몇 명까지 만들 수 있나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친구 신청을 받아서 수락을 하거나 내가 친구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수락하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한 계정당 최대 500명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미니 프로필에 있는 스토리 사진 미리 보기 3장은 어떤 사진이 보여지는 것인가요? 3장의 사진이 카카오톡 미니 프로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스토리 사진에서 미리 보기 썸네일은 스토리에서 전체 공개로 올리신 최근 사진 3장이 자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공개로 올리신 사진은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필 사진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카카오톡을 탈퇴하면 카카오 스토리도 탈퇴되나요? 네, 카카오톡을 탈퇴하시더라도 카카오 스토리는 탈퇴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에 카카오 스토리와의 연동은 반영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스토리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네, 설정에 있는 계정, 서비스 탈퇴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탈퇴하시면 맺었던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내 스토리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후에는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탈퇴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본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남긴 댓글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친구를 끊고 싶을 때가 있죠? 이때는 친구 목록에서 끊고 싶은 친구 목록에 스와이프 하시고 친구 끊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 친구 탭에 좌측 상단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고 끊고자 하는 친구를 찾아서 친구 끊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친구의 소식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소식 탭에는 내 친구들의 소식이 올라오는데요. 더 이상 해당 친구의 소식을 받아보기 싫다면 친구 끊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 목록에서 끊고 싶은 친구 목록에 스와이프 하시고 친구 끊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토리는 어떻게 올리나요? 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 올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하단 중앙 탭을 눌러주시면 사진과 글로 언제든지 스토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폰 iOS에서 카카오 스토리를 실행한 모습인데요. 하단에 있는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탭하시게 되면은 촬영, 앨범에서 선택, 글쓰기 기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글만 쓰시려면 글쓰기 단추를 누르시고 사진을 함께 올리시려면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촬영을 하시면 지금 내가 현재
직접 촬영을 하여서 업로드할 수 있는 거고, 앨범에서 선택을 선택하시면은 내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서 업로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소식을 올리게 되면 친구들이 공개 형태에 따라서 내 게시물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관심을 표시하거나 또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하트 모양으로 관심에 대한 숫자, 그 다음에 댓글 아이콘으로 댓글에 대한 숫자를 나타내 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카카오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카카오톡과 비슷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신 분이시라면 헷갈리시지 않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계되는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이란 무엇일까요? 카카오톡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스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PC 버전에서 메신저라는 개념으로 채팅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휴대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리웨어로 제공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애플의 모바일 장치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블랙베리 사용자는 앱월드에서, 바닥이기 사용자는 삼성 앱스에서, 그리고 윈도우폰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시작한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PC 버전을 만들어서 배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PC용 메신저처럼 PC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면은 모바일과 같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용자와 해외 사용자 수를 합해서 2011년 4월 1일은 1000만 명, 그리고 그 후로 3달 뒤인 2011년 7월에는 2000만 명을, 그리고 그 후로 또 3개월이 흘러 2011년 11월에는 3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12년 3월에는 바로 4천만 명을 돌파하였죠. 2011년 12월 말은 카카오톡을 통해 1일 오가는 메시지 개수가 10억 건이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카카오톡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유사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팅을 할 수 있으면서 또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콘이라는 것과 스카이프, 또 네이트온. 네이트온은 국내에서 제작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스카이프는 국제 전화 메신저입니다. 그 이외에도 틱톡이라는 것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라인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윈도우 라이브 메신저, MSN이라고 불리우는 이 메신저가 있죠. 그 밖에도 이렇게 다양한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 카카오톡의 인기를 가장 크게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카카오 서비스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앱을 같이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풍성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는 www.kakao.com 여기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카카오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에 대해서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들 이제 요즘은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나타난 게 카카오 그룹이라는 게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카카오 뮤직이라는 것도 새롭게 출시가 된 기능으로 음악을 공유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라는 것, 모바일 콘텐츠 장터가 생성이 되었고요.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패션 콘텐츠와 쇼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또한 카카오 아지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바일 그리고 웹 통합 그룹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또 카카오 플레이스라는 모바일 위치 정보 서비스, 그리고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 앨범, 또한 스마트폰 홈 화면 관리 서비스인 카카오 홈, 그리고 모바일 게임 서비스인 카카오 게임,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 통합 계정인 카카오 계정, 그리고 카카오 링크, 이러한 서비스들이 카카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름이 아이위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카카오를 만든 아이위랩은 2006년 12월 김범수 전 NHN 대표가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험적인 시도를 하자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표 김범수가 창업을 한 이후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소셜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2009년 말에서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해서 회사의 방향을 모바일로 전향하면서 카카오 시리즈를 출시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후로 김범수 의장은 계속 모바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뜻을 같이 했던 팀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바일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모바일의 성격에 사업의 성격도 다 맞췄습니다. 모바일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스피드겠죠. 편리함, 간결함입니다. 요즘에는 수백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넘쳐나는데요.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능에 대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하나를 누구보다 빨리 만들어야 하고 홍보해도 그게 더 좋습니다. 카카오톡이 성공을 거두게 된 기능도 사실상 하나입니다. 연락처 기반의 메신저, 다시 말해서 연락처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무료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카카오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특정 기능 하나에 집중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지 제안을 받고 그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리는데 기능 하나에 집중합니다. 하나의 서비스 기능에 충실해야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카카오톡도 그랬죠. 연락처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이면서 친구들의 소식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했기 때문에 그냥 연락처 기반 모바일 메신저 하나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카카오가 고집하는 또 하나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무료 문자를 200개 내지 300개씩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양이 척없이 부족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무료 문자를 다 쓰지 못합니다. 일단 유료가 되는 순간 굳이 왜 내가 사용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야 강력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이용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순간 그 힘은 쇠락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1억 명 가입자를 모을 때까지 가입자 저변을 넓히는 데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익을 쫓기보다는 우선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OS에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은 1억 명 가입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제 와선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허브로 한 소셜 서비스이죠. 모바일은 PC와는 달리 누구나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온 상태인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플랫폼이었죠.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서비스와 서비스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희가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실제로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